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스피 또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의례적으로 이제는 시장에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고 오늘 특이한 것이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을 이제 내일까지 마지막으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재밌는 것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매수하고 SK스퀘어는 매수하는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우선주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좀 엇갈리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죠. 본주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좀 담고 있어서 7% 가까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 진짜 이제 다시 AI의 이 랠리가 펼쳐질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얼마 전이었죠. 엔비디아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금융기관 6개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뭘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MOU이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인지 함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I 시즌2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투자의 쓰나미,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당연히 반도체, 메모리를 제작하는 그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매우 잘 갔잖아요.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매우 잘 갔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한 5월, 6월 정도까지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1차 쓰나미 투자, AI 투자에 따른 쓰나미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페이스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일단 엔비디아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여기 밑에 보시면 세계 6대 금융기관, 이름만 말해도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들의 기관들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앞으로 AI 투자를 더 수월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폴로라는 금융기관, 블랙록 아시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우리나라에서도 블랙록이 종목을 샀다. 지분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알테오젠이나 HLB 같은 거 블랙록이 지분 5% 이상 가졌다니까 주가가 막 쏘잖아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블랙스톤이라는 자산운용 회사, 그리고 브룩필드는 제가 또 얼마 전에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함께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AI 팩토리 만들다고 할 때 그때 브룩필드가 네이버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전통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투자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때 나왔던 브룩필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고 골드만삭스야 다들 아시죠? 투자은행. 그리고 KKR도 최근에 SK 이터닉스에 투자한다, 지분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런 세계 6대 금융기관과 엔비디아가 MOU를 체결을 해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의 자금을 만들어서 AI 컴퓨팅 인프라 전용 금융 플랫폼을 출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AI 인프라 투자에 돈을 수월하게 가져오고 투자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AI 뱅크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AI 뱅크의 역할을 엔비디아가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과연 이게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세계 6대 금융기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깊게 인볼브되어 있는 이 세계 6대 금융기관 중에 블랙록이라든지 브룩필드라든지 KKR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AI 이 생태계에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나라의 회사들이나 우리나라 시장이 AI 생태계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역으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일단은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AI 뱅크를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이걸 팔고 하는 GPU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AI 뱅크에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컴퓨팅의 자산화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GPU를 포함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AI 풀스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판매하는 제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신종 인프라 자산으로 잡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산을 담보로 해서 회사들에게 이 자산을 갖고 있는 GPU나 AI 데이터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담보로 해서요. 그전까지는 GPU는 그냥 쓰고 버리는 그런 제품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신용시장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AI 뱅크를 만들면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갈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나 AI 팩토리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잖아요. 근데 작은 회사들이나 이런 프론티어 AI 연구소 아니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AI 클라우드 기업 이런 데들이 돈이 부족하잖아요. 투자는 계속해야 되는데 돈을 땡겨오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AI 뱅크를 만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6개 금융투자 기관이 돈을 어쨌든 GPU나 풀스택을 담보로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GPU를 가지고 있으면 AI 팩토리를 만들 수 있고 그 AI 팩토리를 만들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토큰 이코노미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GPU 그리고 GPU 풀스택, AI 풀스택을 사용하려는 AI 기업들이 많아질 겁니다.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매출이나 실적이 좋아지겠죠. 자, 마지막으로 경제성과 수면 연장인데 결국에는 AI 팩토리를 확충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많이 가져와서 AI 팩토리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 빌려오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장기로, 저금리로 이런 것들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대출해 주거나 빌려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된다는 거. 이것이 경제성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AI 소프트웨어의 생태계가 점점 발전하면서 거기서 토큰 이코노미가 결국에는 돈을 만들어내는 AI를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한 6개 금융기관들의 속셈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거기에서 6개 금융기관들은 내가 빌려준 돈으로 그들이 돈을 벌고 수익을 내면 거기에 또 이자를 붙여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 금융기관들도 결국에는 같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했으니까 이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뭐 허투루 투자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라는 곳인데 돈이 되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와 이렇게 MOU를 맺고 이런 AI 뱅크를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시작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AI 투자에 돈이 필요하고 이 AI 투자를 하면은 결국에는 컴퓨팅의 시장에서 컴퓨팅의 점유율을 확보해야 되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도 얼마 전에 얘기했죠.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 AI 인프라 소프트웨어에서 80% 이상은 무조건 컴퓨팅을 미국이 차지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결국에는 컴퓨팅을 차지하려면 또 돌아가서 뭐가 필요하나요? 결국에는 또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서 젠스랑 CEO도 그렇고 이 투자 금융기관들의 CEO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젠스랑 CEO는 AI 시대에 컴퓨팅이 곧 매출이 될 것이다. 그게 돈 버는 수단이 될 것이다.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도 블랙록의 장기 자본 공급 능력, 자기들이 돈이 많으니까 빌려줄 수 있고 엔비디아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서 AI 인프라 투자를 더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데이비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도 엔비디아가 컴퓨팅 자산을 담보로 하는 이런 대출, 신용 시장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본인들도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KKR에서도 지금 디지털 인프라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는 페이스 1, 그전에 시즌 1에는 앞으로는 AI 시대가 될 거야라는 이런 꿈, 희망, 야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 뭐가 필요하나요? 다시 돌아가서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6개 금융기관과 젠스랑 CEO가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결국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결국에는 AI 투자 전쟁이 더 격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반증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지금 AI 전쟁은 엄청난 가속화가 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인 금리가 높은 상황,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순환금융을 해서라도 돈을 땡겨와야 되고 또 IPO, 이 엔트로픽 같은 오픈 AI가 IPO 준비하잖아요. 또 왜 그러냐? AI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유상증자하는 회사들도 있고 회사채 발행하는 회사, 아마존, 구글 다 지금 현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요. 미국은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땡겨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떻죠? 중국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상태입니다. 중국의 보조금을 정부가 엄청나게 쏟아주고 거기에도 모자라서 최근에 CXMT가 상장하면서 돈을 막 끌어오잖아요. 흔한 말로 중국의 인민들의 돈까지 끌어오면서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금리가 2에서 3% 정도면 돈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지금 유리한 상황이 어디죠? 당연히 중국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AI 투자 전쟁에 있어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결국에는 정부에서 미국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그리고 미국의 투자 금융기관들이 발을 벗고 나섰다. 결국엔 AI 뱅크를 직접 만들어서 AI 투자 전쟁 시즌2에 돈을 더 막대하게 투자하고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라는 걸로 지금 시장은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AI 투자가 시즌2로 넘어가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AI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회사들, 반도체,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 에너지 인프라 이런 쪽에 또다시 부각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시적인 상황, AI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